새 패키지를 샀습니다. 코아코 1515에서 샀고요. 리넨 라민 코튼 실을 씁니다. 저는 민트 색깔로 구매를 했어요. 제가 이번에 뜰 패키지는 보테니컬 플라워 크로셰 폴로입니다. 이거를 제가 정말 한눈에 반해서 샀거든요. 사고 보니까 진짜 많이 뜨시더라고요. 아, 이게 나한테 예쁜 건 모두에게 예쁜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 작품 무려 3호 코바늘을 씁니다. 3호? 감도 안 옵니다. 근데 또 집에 뒤져보니까 사은품으로 받은 코바늘이 있는 거예요. 3호는 2.3mm라는 것을 이때 알게 됐습니다. 정말 너무 가늘고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죠? 사슬을 겁나 떴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건가요? 대반을 할 때도 그런데 첫 단을 올리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코바늘은 더 그렇게 느껴져요. 막 사슬코 사이에 바늘 머리를 되게 엄청나게 밀어 넣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첫 단을 잘 올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날 아마 뜨나보다 구경 갔다가 친구랑 뜨개를 했던 것 같아요. 저번에 떴던 옷을 입고 있죠? 여름 옷을 입고 여름 뜨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잠깐 좀 더웠던 시즌이어가지고 이 옷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후다닥 입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초반이고 방안뜨기가 주인 그런 도안이다 보니까 안 보고 뜰 수가 없어요. 도안을 정말 끝까지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도안을 확인하며 뜨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4월, 5월, 6월 이렇게 밖을 많이 돌아다녔어요. 날이 좋은 시즌이다 보니까 약속도 많았고 그냥 이동 거리가 정말 많은 그런 봄이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아마 이 뜨개로그의 배경이 휙휙 바뀔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때는 친구들이랑 피크닉을 갔어요. 이제 다들 나이 먹어가지고 한강에서 피크닉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람 많다고. 그래서 친구 중에 한 명이 추천한 동네 피크닉 명소에 갔는데 여기가 진짜 좋았어요. 행주산성이거든요. 서울이 좀 질리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물도 있고 뭐 이래저래 다 배달도 되고 괜찮더라고요. 행주산성 다녀오고 나서는 이때가 아마 5월 연휴였을 텐데 다른 친구네 동네에 달리기 하러 갔어요. 약간 예상하시겠지만 저만큼 달리기를 하는 친구가 잘 없습니다. 저는 맨날 친구들에게 계속 뛰라고 막 거의 뭐 코치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는지 야외 러닝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신나서 갔는데 또 제가 완전 아침형 인간이거든요. 전날에 강행군, 근데 그날 뛴 건 아니었는데 여튼 그걸로 지친 친구들이 일어나기 전에 새벽에 밖에 라운지 같은 데 나와서 호다닥 뜨고 있습니다. 계속 뜨개를 하고 있고요. 이런 멋진 창밖을 보며 제가 하는 것 뜨개입니다. 저 이제 막 도안 끼워놓고 뜨는 스킬도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뜨다 보니까 손이 너무 아픈 거예요. 사실 저는 예전에 방아쇠수지라고 하나? 그런 질병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튼 그래서 손가락이 아프면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 좋은 장비를 사자. 튤립 코바늘만큼 좋은 건 없죠. 확실히 좀 수월합니다. 이게 손이 완전 덜 아파요.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보기에는 모양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재질의 차이인가 싶기도 한데 도구를 바꾸고 정말 많이 수월해졌습니다. 코바늘은 좋은 바늘 갖추는 게 대바늘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져요. 여긴 아마 종로 3가역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역에서도 뜨개를 합니다. 제가 사실 주말 농장을 하거든요, 친구들이랑. 근데 그게 종로 3가에서 3호선을 갈아타야 되는데 3호선이 일산 방향으로는 짧게 가는 게 있고 길게 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파발행 있고 대화행이 있는데 저는 대화행을 타야 하는데 늘 제가 종로 3가역에 도착하면 구파발행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길면 10분? 막 이렇게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진짜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앉을 자리를 찾아가지고 앉아가지고 폭풍 뜨개를 했습니다. 지하철로 가는 구간이 길기 때문에 지하철에서도 뜨개를 합니다.
이 실 좀 열받는 게 안에서부터 풀어 쓰기 시작하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막 엉키는 거예요. 진짜 이거 풀어가면서 쓰는 게 너무너무 열받아가지고 그 다음 볼부터는 바깥에서부터 풀어 썼습니다. 이렇게 간 밭일을 했더니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이때부터 좀 더워지기 시작했거든요. 아마 5월 중순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밭일하다 갑자기 와 우리 찜질방 가서 씻자 그래가지고 파주에 있는 좀 유명한 찜질방에 갔습니다. 찜질방에서 뜨개는 또 처음 해보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물론 여기에도 도안을 가지고 갔습니다. 지하철에서 뜨개 해야 되니까 가져간 거긴 하지만 개운하게 씻고 뜨개를 마구하며 친구들과 수다도 떨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한 볼을 다 썼어요. 한 볼 다 쓰면 이 정도 양이 나옵니다.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때는 친구와 뭘 만들어 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대문에 갔다가 회의도 끝내고 뭐 살 거 다 사고 그러고 카페에 앉아서 뜨개를 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커피 먹고 바람 부는 바깥에 앉아서 친구와 뜨개를 여유롭게 하는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한참을 뜨개를 하다 집에 들어갔습니다. 역시 날 좋을 때는 밖에 자주 나와야 돼요. 뜨개도 바깥에서 하면 더 재밌긴 하거든요. 저는 좀 그래요. 하다 이제는 밭에 앉아서도 뜹니다. 저희 밭이 서울시에서 하는 친환경 농장 뭐 그런 건데 또 신청을 너무 빨리 하는 바람에 평상이랑 완전 가깝거든요. 이때는 제가 좀 일찍 도착해가지고 친구들 기다리면서 뜨개를 하고 있어요. 평상이 가까우니까 그냥 저희 밭 보면서 약간 작물 왜 안 자라지? 이런 생각과 한숨을 좀 쉬면서 또 뜨개로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흙은 좀 묻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뜨다 보니까 손가락에 줄이 생겼어요. 이게 실도 가늘고 계속 막 힘줘 떠서 그런 것 같아요. 아픕니다. 그래도 킵고잉 하겠습니다. 그때는 친구네 집 근처에 가가지고 또 뜨개를 했어요. 제가 바깥 뜨개를 너무 즐기는 것 같나요? 하다 보니까 뒷판을 다 떴어요. 짱이죠. 너무 신나서 친구한테 찍어달라 했는데 약간 뒤에 도봉산 있어가지고 산 등정하고 기념사진 찍는 것처럼 나왔습니다. 뒷판을 다 떴지만 앞판을 떠야 합니다. 또 같은 코스를 잡아주고요. 기차를 타고 전라도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부모님이랑 1박 2일짜리 여행을 하기로 해가지고 일단 최종 목적지는 아니지만 광주로 가고 있어요. 부산보다야 확실히 좀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뜨면서 내려가서 부모님 일 보시고 나서 만나는 거라 부모님 기다리면서 또 괜찮아 보이는 카페에 앉아서 뜨개를 했습니다. 거의 뭐 이제 전국 유랑 뜨개러 같이 느껴지네요. 이렇게 보니까. 코바늘 뜨개 좋은 점 같기도 해요. 편물이 작고 바늘도 이렇게 심플한 느낌이니까 그냥 쓱 들고 떠나면 됩니다. 부모님과 한참 여행을 즐기고 다음날 아침의 모습이고요. 저희 집 참 아침형 인간들인데 제가 훨씬 아침형 인간이라는 것을 이때 깨달았어요. 사실 5월 한 중순까지 수면 패턴이 좀 이상해가지고 어떤 시간에 자도 새벽 4시에 눈을 떴거든요. 처음에는 엄청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제는 받아들이고 그냥 뜨게 하는 시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최종 목적지였던 전남 강진이고요. 이쪽에 한옥 숙소가 되게 많아가지고 제가 한옥 숙소를 잡았어요. 한옥의 장점이 아무래도 대청마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찍 일어난 김에 한옥을 즐겨보고 있습니다. 사실 또 부모님 깨우기 싫어가지고 밖에 나온 것도 있긴 하고요. 이 숙소가 정원이 정말 예뻐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정원 바라보면서 뜨개 하니까 휴가 같고 좋더라고요. 코바늘 뜨개의 단점이 있다면 잘못 뜨고 지나가면 다음 단에서 수습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저기 왼쪽에 실 풀린 거 보이세요? 이게 방안뜨기다 보니까 다음 단 가면 내가 뭘 잘못 떴는지 바로 깨닫게 돼요.
그러면 또 울면서 막 시를 엄청 풀어요. 이게 또 한 단에 100몇십 코다 보니까 풀면 또 오질나게 풀어야 되거든요. 수습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풀어야 합니다. 이 숙소 좋은 점 또 한 가지, 마당에 완전 개냥이가 있어요. 전날도 놀아줬는데 다음날 뜨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설마 무릎에 올라올까 했는데 진짜 무릎에 올라와가지고 저는 더 이상 뜨개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고양이 이때 감기가 걸렸는지 숨소리가 좀 안 좋아요. 제가 뭐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머리나 좀 쓰다듬고 뜨개를 좀 못하고 그런 거나 좀 해줬습니다. 야, 여기 봐봐. 여행 다녀왔더니 이 정도 크기가 되었습니다. 와, 진짜 열심히 떴다. 사실 이쯤에서 좀 지겨워가지고 빨리빨리 뜨고 싶었어요. 드디어 집에서 좀 뜹니다. 집에서의 옷은 조금 더 후줄근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밖에 제가 뭘 잘 차려입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요. 앞판에 한 3분의 1 정도는 반씩 나눠서 뜹니다. 앞이 폴로 형태이다 보니까 이렇게 앞섭이 좀 있는 거죠. 코스 차이가 크게 나진 않는데 좀 더 빨리 떠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렇게 절반을 나눠서 뜹니다. 양쪽을 다 뜨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완전 사각형 옷인데 또 앞을 이렇게 뜨니까 디테일 있어 보이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앞을 완성하고 나면 소매를 떠야 됩니다. 소매는 코스 완전 작고 심지어 외워 뜰 수 있는 구간이어가지고 이렇게 줄 서가면서도 뜰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인벤타리오 가가지고 줄 서서 뜨면서 친구에게 찍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쯤에서야 장비 하나 마련했습니다. 앞판 다 뜨고 뒷판 다 뜨고 그러고서야 손가락에 끼우는 니팅링을 마련했네요. 사실 뭐 그냥 견디면 되지 하는 생각으로 버텼는데 사보니까 왜 이게 있는지 알겠어요. 실이 가끔 빠지긴 하거든요. 힘을 좀 더 줘야 되는 느낌도 있긴 하고 근데 손가락 파고드는 그 아픔이 없는 게 좀 더 편하게 느껴집니다. 이때는 빨간 버스 타고 친구네 집 집들이를 가고 있고요. 저 원래 멀미 심해가지고 버스에서 뭐 잘 못하는데 뜨게 할 수 있는 스킬은 생겼어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작년에 떴던 코바늘 옷이고요. 이날 저녁은 또 친구랑 환경영화제에서 영화 보는 그런 스케줄이 있었거든요. 저의 친구의 강아지도 함께 했습니다. 너무 귀엽죠? 풀이가 제 무릎 위에 올라왔길래 뜨개 모델 좀 시켰습니다. 어김없이 풀어가면서 팔을 떴고요. 이거 풀어도 열받으면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위기를 견디고 팔 두 짝도 다 떴습니다. 이때 진짜 뿌듯했어요. 그래서 당장 이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작은 거예요. 특히 암홀이 너무 작게 느껴져가지고 이상하다. 이거 가슴 둘레를 봤을 때는 이렇게 조이면 안 되거든요. 이때 알았어야 했죠. 제 손땀이 무척 작다는 것을. 하지만 이왕 이렇게까지 떠온 거 뭐 물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일단 마무리 작업들을 다 해줬어요. 이게 뭐라고 이거 하고 나면 완성도가 확 올라간 느낌이 들어요. 마지막 조각은 카라 뜨는 건데 이때 콩콩 팜팜 시작해가지고 뜨개는 해야겠고 그건 봐야겠고 눕고도 싶고 그 3박자를 모두 해보는 모습입니다. 카라 뜨기가 첫 단이 진짜 어려웠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한참 걸려서 첫 단 뜨고 나니까 그 뒤엔 수월해져서 금방 카라를 완성했습니다. 좀 귀여워요, 카라. 모든 조각을 떴으니 다 이어줘야 됩니다. 다른 부분은 그냥 빼뜨기랑 사슬뜨기로 이어주면 되는데 그 카라 부분 이어주는 게 약간 까다롭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도안에서
알려주는 대로 이으면 또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 카라가 보이는 앞부분이랑 카라가 꺾어져서 보이는 뒷부분이랑 디테일 있게 해야 돼가지고 방법이 나뉘어진 것 같아요. 다 뜨고 났더니 실은 이만큼이 남았습니다. 이게 정말 다루마의 문제점입니다. 실이 무조건 한 볼 이상 남아요. 다음에 한다면 패키지 안 사고 따로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짜잔! 저 민트색 골랐는데 고르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완전 여름 느낌 나고 저의 수영복이 다 보라색이거든요. 근데 커버업으로 좀 입고 싶어가지고 민트색을 고른 것도 있어요. 이렇게 볼록볼록 귀엽고요. 밑단 처리도 깔끔하게 잘 되었습니다. 구멍이 숭숭 나고 또 얇은 실로 떴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시원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무게는 좀 있어요. 밖에 나가서도 입어봤습니다. 제 몸에 정말 딱 맞게 됐죠. 나는 좀 헐렁한 걸 원했는데 이렇게 내 손땀이 작을 줄이야. 뒷모습은 이렇고요. 그래도 다행히 제 몸에 딱 맞긴 합니다. 아예 못 입게 작게 나온 건 아니긴 해요. 가까이서 본 편물 모양은 이렇고요. 걸을 때는 이 정도 무게감으로 팔락팔락거립니다. 이렇게 이번 뜨개도 마무리되었고요. 코바늘 의류 오랜만에 만들어서 즐거웠습니다. 다음번엔 코바늘도 게이지를 내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해보며 저는 곧 다음 뜨개로 뵙겠습니다.